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뭐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그걸 기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P, B바 A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고요.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A가 일어나는 게 전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PA 요게 이제 전체 상황이 돼. 전체 확률분의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려면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은 요게 바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조건 확률의 정의였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이쪽에다 곱해버리면 그 녀석이 바로 뭐였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였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데 얘는 이제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해줄 거야. 뭘 곱해줄 거냐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쪽에 곱해버리면 되지. 요게 요런 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준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P, B바 A 요걸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들은 이제 종합하면은 딱 그 두 개의 공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06쪽 한번 펼쳐봅시다. 106쪽. 자, 106쪽. 필수예제 4번 문제 봅시다. 자, 일단 필수예제 4번 위에 보면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식의 의미를 먼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공식은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적어주면은, 자, P2가 PA 교집합 2 그 다음에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이 무슨 뜻인지 보자. 이제 전체 사건 중에서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 E라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보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A 교집합 2의 그러니까 A 교집합 2의 확률이란 건 A도 일어나고 E도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어디냐면 A와 B가 공통으로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 A의 여집합 교집합 E는 뭐가 되냐면은 E는 일어나는데 A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이 차집합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 네. 이 차집합에 A로 적어주면은 그 부분이 어디가 되겠어? B금을 쳐주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보라색 부분의 확률과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더해주면 결국 뭐가 돼? 결국 이 전체의 확률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문제 읽어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06쪽의 필수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공연 보러 가기 귀찮으니까 좀 덜 가겠지, 그치? 그럼 이제 표가 다 팔릴 확률,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좀 가서 공연 좀 볼까 이러면서 이제 표가 다 팔릴 확률이 좀 더 높아져서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래. 그럼 이제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표가 다 팔릴 확률이 얼마일까? 얘를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표가 다 매진될 확률, 표가 다 팔릴 확률, 표가 매진되는 사건을 생각하고 싶어요. 네. 자, 표가 매진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1하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자,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오는 사건을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위에다가, 자, 그럼 요 보라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니까 보라색 부분은 비가 오면서 표가 매진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비가 오면서 표가 매진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은 뭐가 돼서 비가 안 오면서 표가 매진된 상황이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표가 매진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가 매진될 확률 P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비가 오면서 표가 매진이 되거나 또는 비가 안 오면서 표가 매진이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말이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바뀐 거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A라는 걸 B가 오는 사건으로 두고 E라는 걸 이제 B가 오는 A라는 걸 B가 오는 사건으로 두고 E라는 걸 이제 표가 다 팔리는 거, 표가 매진된 사건으로 보면은 표가 매진되는 상황은 비가 오면서 표가 매진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서 표가 매진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개 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PA 교집합이 이 녀석을 생각해보자. 자, 이 녀석을 생각해보면은, 자, 얘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따르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일단 비가 올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뭘 곱해줘? 비가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래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래. 40%는 10분의 4가 되겠지. 예, 분수가 맞춰주면 10분의 4가 되고. 자, 그럼 비가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은 얼마나 그랬어요? 2분의 1이라 그랬죠. 그죠? 예, 따라서 비가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비가 오면서 표가 매진될 확률은 총 얼마가 된다? 20분의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오면서 이제 표가 매진되는 사건은 일단 비가 안 오는 사건에다가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표가 매진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적법성 명령에 따르면. 자,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4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은 10분의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은 얼마예요? 그럼? 거기 3분의 2라고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비가 안 올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지? 30분의 6이 12. 이 녀석이 되겠네. 그지?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간에 표가 매진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표가 매진될 확률은 20분의 4에다가 30분의 1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계산해주면 되고, 얘는 일단 얘는 위아래 1호 약분해주면 10분의 2가 되고 얘는 위아래 3호로 약분해주면 10분의 4가 되니까 더해주면 10분의 6이 되겠네.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5분의 3. 요게 바로 어쨌든 간에 내일 표가 매진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약간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호로 썼는데 이 기호를 이제 말로요. 근데 실시간 번역하면서 이렇게 기호를 좀 적어줘야 돼. 다시 한번. 자, 어쨌든 간에 표가 매진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가 매진될 수가 있어요?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가 갈라져서 표가 매진될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 요걸 생각해가지고 그럼 비가 오고 비가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올 확률과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 표가 매진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는으로 엮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요령대로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문제 1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139번 문제를 풀어보죠.
지각을 하셨습니까? 자, 한번 풀어봤나요? 자, 13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는 이제 기호를 써서 이제 한번 풀어줬는데 실전에서 기호 쓰는 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냥 말로 푸는 법으로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39번은.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자, 어떻게 푸냐 볼까? 자, 흰 공 5개, 검은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과 을의 순서대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상황을 생각하시면 을이 흰 공을 뽑으려면 일단 갑이 흰 공을 뽑고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갑이 검은 공을 뽑고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는다. 이런 경우를 더해주면 어쨌든 간에 을이 흰 공을 뽑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아까 이제 뭐 갑이 아까 전처럼 하면 뭐 갑이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A, 뭐 을이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뭐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었겠지만 그냥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자, 엔드랑어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엮었죠, 그죠? 다시 한번 갑이 갑이 흰 공을 뽑고 그리고 을도 흰 공을 뽑거나 또는 갑이 검은 공을 뽑고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아주면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야? 둘 다 을이 흰 공을 뽑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을이 흰 공을 뽑는 상황은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구나?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갑이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공이 총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이 5개가 있으니까 15분의 5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흰 공을 뽑는데 을이 흰 공을 뽑는 거는 이제 갑이 일단 흰 공을 뽑아간 상태에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공이 몇 개로 줄어들어요? 공이 14개로 줄어들겠지? 공이 14개로 줄어들고 흰 공은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죠. 그죠? 따라서 얘는 14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갑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죠? 처음에? 갑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총 15개 공 중에 검은 공이 10개가 있으니까 15분의 10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그럼 갑이 공 하나 꺼내갔으니까 공이 총 14개가 남는데 그 14개 공 중에서 흰 공은 5개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14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 두 가지 상황은 또는으로 엮였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15 곱하기 14분의 20 요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14분의 50 요게 돼서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14분의 20과 50을 더해주니까 7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약분을 시도해보면 7이 이쪽으로 약분하나 되네. 그럼 10, 그 다음에 여기 2 남고 여기 5로 하나 약분되네요. 5로 약분되면 여기 3, 2 남고 2로 하나 더 약분되지?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3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일부러 계산 안 한 이유가 계산하기 귀찮기도 하고요. 어차피 통분해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분모가 멀쩡히 이제 똑같은데 뭐 굳이 처음부터 통분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위에 필수예제 문제를 풀 때는 기호를 이용해서 풀었지만은 실전에서 그렇게 기호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말로 적으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갑이 흰 공 뽑고 을이 흰 공 뽑는다. 또는 갑이 검은 공을 뽑고 그리고 을이 흰 공을 뽑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을이 흰 공을 뽑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필수예제 5번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5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자, 이 녀석을 한번 잘 보도록 하자. 자, 5번. 5번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100점이 최고점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별표 여기 쳐놓고 잘 보도록 하자.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자, 조건법문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 쪽에 속한다고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 상자가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는데 A에는 지금 흰 공이 2개랑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상자에는 흰 공이 3개랑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문제가 A랑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택한 상자에서 공을 2개를 꺼낸다. 섞어가지고 공을 2개를 꺼내는데 그 꺼낸 결과가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뭐뭐 할 때가 보이지, 그지? 뭐뭐 할 때 이게 조건 확률입니다. 흰공관계, 검은관계가 나왔을 때 그 꺼낸공 두 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 확률, 자, 이 기호를 어떻게 쓴다 그랬지? 이 녀석을 말로 풀면은 A 할 때, 이게 A 할 때 B할 확률이에요. A 할 때 B할 확률. 요걸 이제 우리가 P, B바 A로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그죠? P, B바 A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뭐뭐 할 때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요? 전체가 된다 그랬어요. 전체. 분모에 들어간 전체.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A이면서 B인 거. A 교집합 B. 요걸 넣어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요걸 한번 잘 봅시다. 자, 일단 뭐뭐 할 때인데 그 뭐뭐 할 때가 어떤 상황이야?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게 전체인 거예요. 알겠어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게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흰공 하나, 그 다음에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경우를 따져보면은 A를 찍고 이렇게 나오거나 B를 뽑아서 이렇게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말로 고쳐주면은 상자 A를 택하고 상자 A를 고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자 B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자 B에서 두 개의 공을 뽑았을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생각해주면은 최종적으로 그냥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A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서 더해주면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야?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상자 A를 택할 확률이 얼마죠? 일단 상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동등한 확률을 택한다고 생각해주면은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죠? 상자 A를 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상자 A에서 공을 두 개를 뽑는데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뽑히는 거야. 자, 그럼 총 그 전체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 총 공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6C2가 되겠지, 그지? 6C2. 그리고 그 중에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히려면은 흰공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아주고 그리고 검은공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올 확률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상자 A를 택하고 거기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뽑힐 확률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훈이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이해했나? 자, 그럼 상자 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 노란색으로 적어놓고 확률 한번 불러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분의 1. 상자 B를 택할 확률이 일단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그치. 상자 B에는 공이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택할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30. 그렇지. 흰공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고 그리고 검은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오겠죠, 그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경우의 수, 요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분자에 들어갈 게 뭐냐면 분자에 들어갈 거는 꺼낸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는데 그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분자에 들어갈 건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우리가 분자에 들어갈 거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분자에 올리는 거잖아, 그치? 분자에 올리는데 그럼 상자 A면서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이미 우리가 여기 위에서 구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 뭐가 되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의 요 위에 겁니다. 위에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지? 요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6C가 얼마예요? 6C는 15고 얘는 8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 이건 계산해주면 15분의 4가 나오겠네. 15분의 4가 나오고 5C는 10이죠? 예, 그럼 3이 6이니까 얘는 약분해주면 이 녀석은 10분의 3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15분의 4랑 10분의 3을 더한 다음에 15분의 4랑 10분의 3을 더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15분의 4에 해당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네. 요거 두 개 더한 게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위의 상황이지 위의 거를 이제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15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15를 곱해서 정리해 두면은 자, 얘는 약분돼서 분자 4 남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얼마가 되죠? 4 더하기 약분이 좀 덜 되네. 분모분자인데 15를 곱할 게 아니라 30을 곱해야겠네, 그치? 네, 15랑 10의 최소 공배수 30을 곱해야겠습니다. 30을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30을 곱하고 여기도 30을 곱해주면 이 약분되고 2, 4, 8 되고요, 분자가. 그 다음에 분배해주면은 8 더하기 분배해주면은 9니까 답은 17분의 8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배점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문제고요. 예, 수능에도 무조건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지금 바로 밑에 걸로 연습 한번 해보자. 밑에 141번 확인 체크 141번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보면은 자, 역시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상자 A에는 노란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노란 공 3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자를 택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4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은 주머니 A를 택하고 4보다 큰 수가 나오면은 주머니 B를 택하겠어요. 자, 그렇게 택해가지고 이제 공을 몇 개를 꺼내? 하나를 꺼내. 자, 하나를 꺼내는데 그 녀석이 무슨 색깔? 노란 구슬. 노란 색깔이 돼야 돼요. 노란 색깔일 때 그 뽑은 구슬이 이제 뽑은 공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뭐 할 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문제 읽어보면은 뭐뭐 할 때 앞에 있는 게 노란 구슬을 뽑은 상황이야. 그치? 그죠? 그럼 노란 구슬을 뽑는 게 전체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해줄 건데 전체 경우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노란 구슬을 뽑는데 노란 구슬을 뽑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 상자 A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란 구슬을 뽑는 상황이 있고요. 그죠? 또는 상자 B를 꼭 택해서 거기서 노란 구슬 한 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해 준 게 어쨌든 간에 전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경우를 생각해 주면은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이 상자를 택하는 상황은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와야지 상자 A를 택하니까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4가 되겠지. 그지? 그죠? 전체 6가지 1, 2, 3, 4, 5, 6 중에 4 이하의 눈이 있는 확률이 4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자 A를 택할 확률이 6분의 4. 그리고 그럼 상자 A를 택했을 때 거기서 구슬 하나 뽑은 게 노란색 구슬의 확률은 구슬이 총 5개 중에 2개니까 노란 구슬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자, 그럼 상자 B를 택할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5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을 뽑을 확률은 얼마? 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어쨌든 전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얘는 30분의 8, 그 다음에 얘는 36분의 6이니까 약분을 적당히 시켜주면은 얘는 2로 약분 되겠네. 2로 약분되면 15분의 4가 되고 얘는 6으로 약분 되겠네요. 약분해주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전체 경우가 뭐예요? 전체 경우가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전체 경우야. 자, 15분의 4 더하기 6분의 1 해준 거 분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원하는 사건 바로 이 녀석이죠. 내가 뽑은 구슬이 상자 A에서 나온 상황이니까 상자 A에서 노란 구슬을 뽑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의 4를 여기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분모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6과 15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해주면 계산이 쉽게 되겠네. 그래서 30 곱해서 계산해주면은 2, 4, 8 분자는 8 되고요. 얘는 분배 법칙 써서 풀어주면은 8 더하기 5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13분의 8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 제대로 나왔나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뭐 좀 어려운 문제니까 요거 잘 기억해놔야 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 확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그 사건의 독립과 중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이란 말 뜻이 뭐예요? 예, 독립이란 말 뜻이 영향을 안 받는 뜻이 한마디로 영향을 안 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에서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걔는 뭔가 하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을 뜻합니다.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을 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왼손으로는 주사위를 이쪽에다 던지고 오른손으로는 동전을 이쪽에다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럼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결과가 이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죠? 동전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랑 그 다음에 여기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서로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두 개의 사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럼 이제 독립의 반대는 뭐냐면 그러면 종속이에요, 종속.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종속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종속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예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주머니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뭐 이제 당첨 제비가 하나가 있고 당첨 제비 아닌 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갑이 뽑고 나서 이제 뽑은 걸 안 돌려놓을 때 갑이 처음에 꽝을 뽑느냐 아니면 당첨을 뽑느냐에 따라서 을이 당첨을 뽑을 확률과 꽝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갑의 결과에 을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자 이런 두 사건은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네,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독립과 종속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실까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배웠던 조건부 확률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 자 A와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치면은, 자 예를 들어서 P, B바 A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P, B바 A.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B한테 영향을 안 줘. 서로 독립이야. A가 B한테 영향을 안 주면은 얘는 A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냥 B는 B 그 자체로 B가 일어날 확률과 동등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A랑은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A 바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A가 일어나든 말든 B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고 이쪽으로는 동전을 던지고 이쪽으로는 주사위를 던져. 그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의 눈이 짝수에 나올 확률이랑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때요? 동전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주사위가 짝수 나올 확률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짝수 나올 확률은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그 자체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독립은 이런 관계입니다. 이 바 뒤에 있는 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P-A 바 B는 어떻게 될까? P-A 바 B는 뭐가 되겠어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랑 A랑 서로 영향을 전혀 안 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관계를 성립하면 이런 두 사건을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종속은 뭐냐면 두 사건 A, B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 종속의 경우에는 P, B바 A는 P, B랑 값이 다릅니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P, B, A바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P, A바 B는 그냥 P, A 값이랑 달라요. 우리 아까 전에 했지만 여기 B가 일어날 확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거거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녀석도 뭔가 확률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PB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네.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독립의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줄 거야. 독립의 판별식.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건데, 그 판단하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아까 P, B바 A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얘가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근데 이 녀석이 그냥 PB가 되니까 P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P랑 PB랑 곱해준 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써도 이 녀석도 어떻게 돼요?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이 PA란 말이야. 그럼 PA 교집합 B는 그냥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독립의 판별식입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은 이 식을 만족하면 얘는 독립이에요.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개 사건 A, B는 서로 독립입니다. 하지만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두 개 사건은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사건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거 한 손으로 주사위 던지고 한 손으로 동전 던지는 거 딱 봐도 서로 영향 안 미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건 우리가 굳이
이 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안 찾아봐도 그냥 문제 자체로 봤을 때 서로 영향을 안 준 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이제 두 개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가끔 이게 모호한 녀석들이 있어요. 좀 모호한 녀석들이 있어. 그럴 때는 이 식을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자, 몇 번을 보느냐? 이걸 한번 보자. 필수예제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6번 문제. 자, 116조의 필수예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수.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2 또는 5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이랬어요. 이때 이제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이 사건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이건 그냥 말로만 읽어봤을 때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친지 안 미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공식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다 구해볼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분의 1, 2, 3, 4, 5, 6 중에 홀수의 눈 1, 2, 3, 1, 3, 5, 3개가 있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P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B를 생각해 볼게요. 자, 3 이하의 눈이니까 1, 2, 3이야. 자, 그럼 전체 6개 중에서 1, 2, 3이 나올 확률은 역시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자, C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전체 1, 2, 3, 4, 5, 6, 6개 중에서 2 또는 5가 나올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어요. 자, 일단 PA, PB, PC를 이렇게 계산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A 교집합 B를 계산해 보자. 자, A 교집합 B는 뭐야? 뜻이 A도 일어나고 동시에 B도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말을 읽어보면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3 이하의 눈인 거예요. 자, 홀수면서 3 이하인 건 뭐가 있지? 홀수면서 3 이하인 거는 1, 3 두 개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6개 중에 2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집합 C는 어떻게 될까? 비교집합 C는 자, 사건 B랑 사건 C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요. 3 이하의 눈이면서 2 또는 5인 거야. 그럼 뭐지? 2 하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P 비교집합 C는 얼마?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 C교집합 A를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은 홀수의 눈이면서 2 또는 5예요. 얼마요? 5 하나만 나오죠. 그죠? 홀수면서 2 또는 5니까 5예요. 그럼 얘도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으면은 PA 곱하기 PB를 한 게 PA 교집합 B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자, PA랑 PB 곱하면 PA 교집합 B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럼 A랑 B는 서로 독립이 아닌 거야. 종속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B랑 C를 보자. 자, PB랑 PC를 곱하면 P 비교집합 C가 나오나요? 2분의 1과 3분의 1 곱하면 6분의 1 나오지? 아, 그러면은 B와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와 C는 독립이에요. 요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C랑 A도 보자. C랑 A, PA 곱하기 PC를 해준 게 PC 교집합 A가 나오나요?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아, 그러면은 A와 C도 서로 무슨 관계야? 독립인 관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딱 봐서 이 두 개 사건이 서로 종속인지 독립인지 구분이 잘 안 되면은 이 독립의 판별식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돼요. 알겠죠? 네, 독립식 이 판별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두 개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좀 일어나자! 바로 앞에서 코앞에 들고 있냐? 자, 집중 좀 합시다. 자, 선생님 얘기하지만 확통 수업 학기 중에 다시 안 해줄 거예요. 다시 안 해줄 겁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주말에 확통 수업 해주는 것도 너네들 원래 특강비를 받고 해줘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그냥 해주는 건데 열심히라도 들어야지 선생님도 해주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수업을 선생님이 조금 좀 밀도 있게 가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확인 체크 147번 문제를 지금 배운 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비슷한 요령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은 금방 나오죠? 참 볼까요? 자, 우리가 1부터 2까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이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랬을 때 이 A랑 B가 서로서로 독립인지 동속인지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의 판별식 P A 교시파 B가 P1 곱하기 PB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각각 구해보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 P 전체 20장 중에 뽑을 건데 20장 중에 한 장을 뽑을 건데 그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가 된다? 20분의 6이 된다. 약분해주면은 10분의 3이 되겠죠. 자, PB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20장 중에 5의 배수가 몇 장이 있어? 4장이 있지, 그지? 예, 따라서 얘는 20분의 4가 되고 얘는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나?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 A 교시파 B를 봅시다. 자, 그럼 전체 20장 중에서 3의 배수이면 5의 배수인 건 15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가 돼? 20분의 1이 돼. 자,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가 되나요? P 곱하기 PB란 게 P, A 교시파 B가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그죠? 예, 따라서 A랑 B는 서로서로 무슨 관계? 종속인 관계다. 얘는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우리가 딱 봐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딱 봐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보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뭐 한 손 여기서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전 던지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여기 이제 승현이랑 저기 누구야 상욱이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한 문제씩 찍는데 얘가 맞춘다고 얘가 더 잘 맞추거나 더 못 맞추거나 그런 게 없죠. 이 두 사람이 문제를 찍는 것도 서로서로 뭐야? 독립이야, 그지? 이런 상황들 서로서로 영향을 안 주는 게 우리가 딱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알 수 있으면은 그냥 이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좀 애매모호하게 이게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건들은 구해봐야 돼.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 그 시험에는 이렇게 구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 필수예제 6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 독립종속에서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서 필수예제 7번과 8번은 그냥 빠르게 한번 풀고 넘어갈 거예요. 필수예제 7번, 8번은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면 되는 문제라 같이 한번 얼른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필수예제 7번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113쪽 한번 볼까요? 113쪽. 113쪽 보충학습. 자, 녀석 한번 봅시다.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A의 여사건과 B 또는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싹 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사건이 B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는 A가 안 일어나는 사건도 B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B가 A에 영향을 안 주니까 B랑 A랑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는 B의 여사건과 A도 서로서로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그럼 A가 안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안 일어나는 사건도 서로서로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지, 그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서로 독립이면은 A의 여집합과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서로서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이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은 기본적으로 PA교 B가 PA 곱하기 PB라는 것도 만족하지만 또 모두 만족한다. PA의 여사건 교집합 B도 PA의 여사건 곱하기 PB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여사건도 PA 곱하기 PB의 여사건 요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P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도 뭐가 되는 거야?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사건 요게 다 되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요 여사건과 원래 사건들도 서로 뭐가 된다? 다 독립이니까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돼? 각 곱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로 곱한 걸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이 밑에 이제 다 있는데 이 증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명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 객관식 네모넣기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113쪽 아래쪽에 그 증명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해줄 거야. 하나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요 4번 제일 어려운 거 네 번째 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네 번째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녀석은 뭐냐면은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A와 B가 독립이면 요식을 만족하면 요식이 되는지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얘가 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자, 먼저 P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원래 사건의 확률을 뺀 거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확률의 더선 정리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전개시켜서 이제 식을 쭉 풀어 써주면 1 빼기 PA 빼기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A랑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써지는 거 아니까 PA 곱하기 PB 저기 독립의 판별식 저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앞에 두 개 이렇게 1 빼기 P로 묶어주고 뒤에 두 개는 이제 PB가 공통인수니까 마이너스 PB로 묶어보자. 자, 마이너스 PB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역시 1 빼기 PA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1 빼기 PA가 공통인수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PA로 묶어주면은 1 빼기 PA 곱하기 1 빼기 PB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1 빼기 PA가 뜻하는 게 뭐예요?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뺐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는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 P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지니까 여사건들끼리도 어떻게 되는구나? 독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는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이 수식 증명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3개씩 쳐놓고 내 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학교 서술형이나 네모넣기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맨 밑에 3번만 해줬지만 그 1번과 2번도 여러분들 손으로 해봐야 돼요. 알겠죠? 네.
1번과 2번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3번이 제일 어려운 녀석인데 여기 드모르간 정리 같은 것도 좀 써야 돼서 식이 길어요. 이거 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114페이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거든요. 결론, 표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결론만 얘기할게. 배반은 독립과 종속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독립 종속이랑은 이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고, 배반은 뭐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배반 사건은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바로 배반 사건이에요. 자, 근데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입니다.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하나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A랑 B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전 하나 던졌는데 앞면 나오면서 뒷면 나올 수 있나? 그리고 불가능하지. 예, 그래서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그 두 개 사건 배반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 그럼 A라는 사건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나는 사건이 안 일어났어. 그럼 뒷면이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의 사건은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거예요. A가 안 일어나면 B가 일어나니까. B가 안 일어나면 A가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다? 종속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많이들 틀려요. 배반 사건이 독립 사건인지 종속 사건인지 이거 몰라서 많이들 틀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가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다? 종속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배반은 절대 독립이 아니에요. 네, 요거 잘 기억해두고요. 그래서 그 위에 적어놓으세요. 배반 사건은 무조건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 네. 그 밑에 있네요. 밑에 있네. 자, A, B 그 밑에 빨간 글씨 검은 글씨 114쪽 아래쪽에 자 1번에 보면은 자 초록색 그 음영칸 있죠? 여기 보면은 1번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반드시 서로 보다 종속 사건이다라는 거야. 네, 종속 사건이고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은 배반 사건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동등한 말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독립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 독립의 판별식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은 P, A 교집합 B는 P 곱하기 PB다. 이건 반드시 정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판별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필수예제 몇 번이었지? 6번 할 차례였나? 7번 할 차례네요. 필수예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7번, 8번까지만 풀고 잠시 쉬는 시간 가져봅시다. 자, 필수예제 7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2분의 1.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6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P, B의 값이 뭐냐 얘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 맨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있죠?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시작해야 돼요. P, A 교집합 B는 뭐랑 같다?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걸 일단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걸 어디선가 써먹어 주란 얘기예요. 써먹어 주란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좀 활용해주면 편해.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 정리 이런 거 좀 활용해주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부터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자 A 여집합, 교집합 B는 뭐랑 같냐면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B차집합 A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B차집합 A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이 얼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녀석이 2분의 1이다. 요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자 그럼 이건 식을 이 벤 다이어그램 색칠한 부분을 보고 다른 식의 표현을 한번 해보면 뭐가 되는 거니까 얘는 PB에다가 뭘 빼준 거야? PA 교집합 B를 빼준 거예요. 그죠? 이 전체에서
부분을 빼준 거지. 이 부분을 빼준 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A 교집합 B 확률은 A랑 B랑 서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써줄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PB에다가 PA 곱하기 PB를 빼준 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한번 보자. 자, 밑에 식은 자, 여집합이 두 개나 보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뭘 써줘? 드 모르간 정리를 써줘. 따라서 얘는 P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6분의 1이고, 그러면은 P A 합집합 B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A 합집합 B가 아닌 게 6분의 1이니까 P A 합집합 B는 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얘가 6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따르면은 PA에다가 PB를 더해준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준 거니까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두 개의 식을 이제 보니까 요만큼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보라색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인 거죠 지금. 그죠? 그죠? 보라색 미안 여기 6분의 1이랑 6분의 5네.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항시켜주면 여기서부터 바로 뭐가 나와요? PA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PA는 6분의 5에다가 2분의 1을 빼준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6분의 3 빼주니까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 되겠지, 그지? 네, PA 값이 3분의 1하고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서 구한 요 PA 값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풀면 PB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대입시켜주면 그럼 PB에다가 빼기 3분의 1 곱하기 PB 이 녀석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2 PB가 2분의 1이 돼서 그러면은 PB는 얼마가 되겠어요? PB는 이 양변에 2분의 3 곱해주면 답이 4분의 3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적당히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거는 쉬우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확인체크 문제들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가자. 자,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이다 그랬는데, 자, 이건 말만 봐도 우리가 압니다. 갑이 합격하는 사건이 을이 합격하는 사건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갑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을이 뭐 시험을 더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각각 을은 독립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 사건이다라는 게 문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만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을이 합격을 하면 되니까 갑이 합격할 확률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을이 합격할 확률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답이 얼마가 돼? 4분의 1이다. 그냥 바로 구배법칙으로 엮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죠? 네. 갑이 합격하고 그리고 을이 합격하는 거니까. 자, 그럼 2번, 갑은 합격을 하는데 근데 그리고 을은 불합격을 하는 경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고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럼 3번,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겠어요. 자,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아닌 거를 빼주면 된다 그랬지, 그치? 자, 둘 다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갑도 불합격, 을도 불합격이에요. 그럼 갑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 4분의 1. 그리고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 3분의 2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은 얼마가 되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 요게 이제 적어도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립식 확률에 대한 얘기를 접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